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일단 겉으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겉으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일단은 지수들이 보이는 숫자가 이렇기 때문이죠.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는데 S&P는 보시면 마이너스 0.06%니까 약보합 정도 마감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S&P는 뭐 하락한 게 아니고 잘 버틴 모습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숫자로만 보면요. 그래서 한 놈은 하락하고 한 놈은 잘 버텼으니까 일단 혼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좀 자세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내용은 조금 달라지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은 넷플릭스의 실적이 그 어제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에 장중엔 이제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제 생각엔 그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뭐 일종의 빅테크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빅테크에 속하는 FANG 옛날에 그렇게 팡이라고 할 때 거기에 있는 N이 넷플릭스잖아요. 그 친구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이 이런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에 좀 안 좋은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하락 마감을 했고 이 친구들이 사실 좀 주도적으로 좀 나스닥을 끌어내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IT 빅테크 친구들의 실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넷플릭스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일단 좀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들은 뭐 그럭저럭 보시면 다 초록색이죠. 나머지는 일단은 겉으로 보면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모습에 불과한 거고요. 일단은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결과적으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잘 버텼다 이게 아니고 위쪽에서 일단 저항을 누적했다. 조금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더 강하게 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스 0.06% 하락 마감을 했지만 이게 내용이 조금 좀 안 좋은 게 위쪽으로 한번 쳐 올리면서 이 여기 있는 갭을 메우고 나서 저항 테스트 하고 나서 이제 밀린 거라서 누군가 이제 올랐을 때를 누군가 잠깐 올랐을 때를 활용해서 주식을 호로록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위쪽에 저항이 누적됐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올랐을 때를 활용해서 후루룩 주식을 팔아먹었다면 앞으로 뭐 미래가 별로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0.06%밖에 하락하진 않았지만 이 자리는 조금 이런 그림은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S&P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제 보시면 이 지수의 모양이 이렇죠. 그 지수의 모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갭 상승했다가 올랐다가 빌렸죠. 다른 대형주들도 대부분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금융주들도 대부분 초록불이 들어와 있긴 한데 막상 이제 이런 금융주들도 좀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건 비자, JP모건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다 뭐 여기서 좀 시가총액 큰 친구들을 좀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S&P 어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형주들은 대부분 어제 갭상승 출발했는데 그 갭상승을 매도의 찬스로 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일단 장대 음봉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윗골이 긴 음봉을 만들어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락률은 크지 않지만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위기는 일단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베팅을 하는 입장에서 숏베팅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S&P의 숏베팅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요 자리 여기 어딘가가 어떤 중요한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종가상으로 이 라인을 이제 붕괴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좀 쏠려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 있는 이 제가 그어놓은 이 저항 이 자리의 영향권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않은 거죠. 아직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밤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간 누군가 위에서 이렇게 호로록 팔아먹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고점을 명확하게 한번 높이긴 높였었죠. 여기 기존의 자리에 기존 며칠간의 고점을 확실히 높였잖아요.
어쨌든 매수세도 장중에 존재를 하긴 했었던 거니까 이런 점들 저런 점들 고려를 해보면은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S&P를 여기다 대고 막 바로 숏배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서 이 라인을, 이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한 번 좀 더 보고 여기서 저항을 의식하면 이제 그러면 한 숟가락 숏 포지션을 얹을 수 있을 거고, 이거 예를 들어 또 양봉 나오면서 이 자리 또 지지해버리고 안착해버리면 그러면은 그죠? 그럼 또다시 그냥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시장이 하락하거나 그죠? 아직까지 그죠? 어제 어쨌든 약보합 마감했지만 고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이런 바람에 빅스도 죽고 있고, 아직 S&P 같은 경우는 명확한 어떤 뭐 하락의 신호나 어떤 변곡의 신호나 일단 아직까지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뭐 양봉을 보이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빅스도 올라가고 시장은 내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아직까지 S&P 이런 거는, S&P는 일단 좀 그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S&P는 강해요. 그죠? S&P 이야기를 좀 해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명확히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이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여기였죠. 이 자리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6거래일 혹은 뭐 5거래일 혹은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째 지금 이 자리를 테스트하는 이런 자리였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에서 얘는 명확하게 일단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P처럼 뭐 이 선 부근에서 막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밀어버렸죠. 아래로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의미 있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으니까 한 숟가락 얹을 수 있었겠죠. 요런 생각. 어젯밤에 이 자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으니까 뭐 아마 대응들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 나스닥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겠죠. 이런 모습을 좀 확인했고, 얘가 이제 아래로 가고 싶으면 어딘가에 있는 지지선을 붕괴를 시켜야지 또 아래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지지선이 붕괴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일단 금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오히려 일단 금리는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주식시장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죠. 정말 재밌습니다. 4월 19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었나 그날, 그죠? 4월 19일 날은 금리가 올라도 주식시장 급등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조금 뭐 말이 안 된다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럴 수 있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끔씩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죠. 아무튼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하락했다라는 거. 글쎄요. 뭐 일단은 아직까지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뭐 딱히 뭐라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금리의 상승 추세 잘 가고 있고, 그 중에 조정이 나오는갑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쨌든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너무 좀 이 상승의 폭과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더 가더라도 좀 쉬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이제 조만간 이제 4월달 한 주밖에 안 남았죠. FOMC 회의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FOMC 회의 전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이 음봉이 좀 쉬어가는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지켜는 볼게요.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쉬어갔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일단은, 근데 뭐 그래 봐야 뭐 추세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아직까지는 조정에 불과하죠. 아직까지는요. 아무튼 상승 추세 더 가더라도 이런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어젯밤에 쉬어갔다. 뭐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어젯밤에 음봉이 이렇게 뭐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졌으니까 긴축 우려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뭐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잘 가는 도중에 좀 뭐 하루 쉬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그냥 적합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에다 대고, 물론 뭐 이런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정에도 이제 언론이나 투자자들은 핑계를 갖다 붙이려고 여기저기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뉴스를 찾아다니긴 하는데, 굳이 이제 어떤 뉴스를 찾아보자면은 이런 거에, 이렇게 어제 금리와 달러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이런 뉴스를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IMF에서 어제였나요? 어제였나, 이게 뭐 보시면 140여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죠? 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 요런 소식, 그죠? 요런 게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주에 IMF 미팅이라고 해서 여기 그 경제 지표 발표 일정하는 여기 달력에 IMF 미팅이라고 이렇게 계속 여기 일주일 내내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서 무슨 보고서를 어젠가 하나 내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하여튼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야, IMF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단다, 이제 앞으로 무조건 이제 뭐 풋옵션이 대박이 나고 뭐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언제나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렇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시장이 박살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천천히 그냥 차분히 지켜보면 될 거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냥 좀 시장에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당뇨병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냥 뭐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뉴스 한 방으로 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시장이 폭락하기에는 좀 이런 건 재료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에 잘 반응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일단 이런 것이 하나 눈에 보였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렇게 그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거든요. 뭐 물론 여기도 뭐 다양한 어쩐저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긴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한테 휴전안을 서면 회신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전쟁 이슈가 좀 해결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뉴스에 반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제 밤에 제가 영상 녹화하고 나서 나온 뉴스거든요. 저녁 7시 15분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젯밤 20일 7시 15분이라 써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소식들이 유로존의 상승을 조금 더 자극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건 제 생각은 유럽에 영향을 미친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볼게요. 뭐 어떤 내용을 갖고 합의를 하고 이런 건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뉴스 제목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게 유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이게 미국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다시피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저런 소식 때문인가? 뭐 어쨌든 이 뉴스 때문인지 어쩐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갭상승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밀려버렸고, 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슈보다는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해, 우리는 기업의 실적이 더 중요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튼 기업의 실적이라는 걸 재료로 해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게 어젯밤에 찬물 끼얹은 게 좀 영향이 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뭐 어젯밤에 낙폭을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낙폭을 더 키우더라고요. 뭐 장중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이게 참 선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주가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구나, 이게 진짜 무서운 동네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물론 꼭 뭐 그러라는 건 아닌데, 한국도 뭐 꼭 뭐 그러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형주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냐, 우리 약간 그런 생각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하루에 뭐 10% 폭락하고,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교훈은 설마가 그 사람 잡는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 같은 거 막 마이너스 가는 거, 그죠? 여러분들 그거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건 어쨌든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좀 뼈저리게 좀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당연히 뭐 추세는 죽었죠. 당연히 뭐 하락 추세 중이고 아무튼 이렇게 뭐 35% 50%뭐 하루에 이렇게 폭락하면은 꼭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라고 이제 막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솔직히 저도 좀 솔깃해 보입니다. 이거 만약 제가 단타하는 사람 입장이었으면 당연히 어젯밤에 한번 해봤을 텐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아무튼 이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뭐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 혹은 뭐 호기심의 차원에서 이런 거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요. 근데 이게 그 호기심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물론 이제 이 분명히 5일선이나 이런 거, 뭐 혹은 볼린저밴드 이런 거 다 째고 나갔겠죠. 기술적으로 분명히 단기 낙폭이 과대하니까 어느 정도 반등은 올라올 거예요. 그것도 반등도 좀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게 하루에 뭐 30몇 프로 빠진 거니까 반등이 올라와도 최소한 뭐 15% 20%는 올라오지 않겠어요? 이거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하락 추세라는 거 하락 추세 중에 이게 하락 추세가 완전히 극복된 거 확인도 안 됐는데 여기서 이거 반등 먹겠다고 하다가 더 큰 지하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언제나 어쨌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좀 느끼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진짜. 그래서 이런 대형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전 어젯밤에 어쨌든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마이너스 27%이 정도 출발을 했으면은 반등할 만도 하잖아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면 저게 몇 프로나 움직이겠어. 뭐 삼성전자가 하루에 5% 빠지면 당연히 반등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 미국이 이게 선진적이라 이런지 어쩐지 아무튼 저런 일을 어제 목격을 했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좀 보고 느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장이 마감하고 나서는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했대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한 5% 오르고 있다 그러던가 그죠? 테슬라 한번 잠깐 볼까요? 테슬라가 지금 시간 외에서 5%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아시아장에, 한국장에, 중국장에, 뭐 일본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장의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거, 미국장 나스닥 분위기가 안 좋고 넷플릭스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고 뭐 S&P가 위쪽에서 저항을 누적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잊혀지고 야 테슬라 실적 좋게 나왔다 이러면서 아시아장은 지금 현재 분위기 좋게 거기에 맞춰서 좀 그런 분위기로 일단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이요. 그래서 아무튼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다라는 거 요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뉴스는 없죠. 하여튼 오늘 밤에 그 파워르장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파워르장이 뭐라 하든 간에 일단 주식시장은 어제 나스닥은 저항을 누적시켰고 S&P 같은 경우는 좀 뭐 고점을 완전히 많이 높여가지고 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위쪽에 좀 저항이 좀 있구나라는 거 약하게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파워르장님이 뭐라 하시기도 전에 미리 일단 시장은 저항을 누적시키고 뭐 일단 그죠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그런 분위기에서 파워르장 연설을 할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파워르장 오늘 밤에 연설하는 거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저 다른 뉴스 같은 건 특별히 없었죠. 나머지 특별한 뉴스 같은 거 없었고 그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요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긴 한가 봐요. 뭐 이런 소식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국제정치적인 것도 좀 투자자로서 좀 알면은 알면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옛날에 그죠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사이 좋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이 사이가 뭐 자꾸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 바이든이 20일 날 내달 20일이니까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20일 날 방한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 해서 뉴스들 점검을 했고요.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생각이 있나 봅니다. 사실 요즘 뭐 보시면은 그냥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어젯밤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뭐 물론 어젯밤 뭐 휴전 이슈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이제 급등해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을 일단 해 놓은 상태고, 여기는 이 자리 중요한 저항 자리를 일단 다시 돌파해 놓은 상태고, 일단 반등의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이런 반등이 별로 주식시장의 이 추세적인 전환 이런 거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등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랫동안 지지력을 누적시켰으니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긴 하겠죠.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지금 보시면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넷플릭스하고 테슬라하고 이런 거 실적 발표를 신경은 쓰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어떤 분위기에만 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아무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뭐라 해도 뭐 분위기가 뭐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뭐라 해도 아무튼간 일단 지켜야 될 자리 지키면서 지금 돌파할 자리를 돌파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가 중요했다고요. 67,000원을 못 넘었으면 이제 계속 하락이 좀 진행될 수 있는데 67,000원을 안착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이 중요한 저항 부근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안착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완전히 안착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시세를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중 조절 살살 해가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가 뭐 조금 더 올라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해도 이게 차트에 티도 안 난다라는 거. 아이고 그죠, 많이 올라왔다 그죠, 차트에 티도 안 나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얘네가 분위기가 좋고 뭐 테슬라도 마침 뭐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295 혹은 1300을 3거래일 동안 지지하는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려고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장 막판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죠? 또다시 중요한, 여기가 원래 저항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3거래일 동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미국은 나스닥은 저항을 누적시키고 하락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코스피 하락해야 된다 이러면서 무조건 뭐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막 이게 지금 당장 한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막 숏을 막 당장 내일 폭락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긴 좀 어렵겠죠, 숏 포지션을요. 지금은 아무튼 반등이 올라오겠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 받아들이시고 이 와중에 뭐 비중 관리 조금씩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언젠가 얘네가 올라오던 반등이 또 끝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딘가 저항에 걸려가지고요. 그럼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한 숟가락 얹으셔도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체크 잘 하시고, 위안화 한 번만 보고 끝낼게요. 그죠, 위안화 어젯밤에도 장대양봉으로 마감했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